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연말을 앞두고 산타랠리를 기대했는데 생각보다는 추운 한 해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오미크론인데요. 중증도는 약하다고 했지만 이 전파 속도가 워낙 빠르고 예상보다는 다소 높은 위중증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아시아 지역까지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있는 모습이죠. 자, 미국도 오미크론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특별 연설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말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셧다운이나 락다운과 같은 통제 조치가 나오게 된다면 세계 증시는 또 한번 출렁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유럽은 더 심각한 상황이죠. 영국은 중대재해를 선포하고 비상처지에 돌입했고 네덜란드도 전국 봉쇄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오미크론의 여파가 생각보다 커지면서 전 세계가 모두 긴장을 하고 있고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던 미국 증시도 발목이 잡히고 말았죠.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견고한 흐름을 이어오던 2차전지 관련주들마저도 최근에는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자분들의 고민 또한 깊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의 상황도 좋지가 못한데요. 올해 그 어느 ETF보다도 높은 그런 수익률을 보여줬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마저도 최근에 하락폭이 커지면서 여러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미래와 그로 인한 2차전지 배터리의 성장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주가 조정은 지나고 보면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이 분산 투자와 분할 매수를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동성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몇 번이고 다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빼야 하는 돈이라든지 빚을 낸 투자는 지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유 자금으로 꾸준한 분할 매수를 해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좋은 주식을 잘 골라야 하는 거겠죠. 자, 이런 변동성에도 그나마 가장 안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바로 미국 지수 추종 ETF들이 아닌가 싶고요. 역사적으로도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와 함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인데요.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의 이 구조적인 성장성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이 줄어들었거나 혹은 이 마이너스 폭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시간을 가지고 이 변동성을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각자가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셔서 각자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중국의 상황이 좋지 못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미중 무역 전쟁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중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재무부에서 중국의 드론 제조업체인 DJI를 포함한 8개 중국 기업을 투자 블랙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앞서 바이든 정부는 이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을 탄압했다는 이유로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인사를 보내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했었는데요. 자,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의 상업 드론 제조사인 DJI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탄압을 도왔다는 그런 혐의를 받으면서 미국은 이참에 DJI를 비롯한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기업과 슈퍼컴퓨터 제조업체 그리고 이 사이버 보안 그룹과 인공지능 기업 클라우딩 컴퓨팅 기업까지 첨단 IT 기술과 관련된 중국 기업들의 제재를 강도 높게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 또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중국 증시에는 전반적인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오늘 중국이 지난해 4월 이후로 처음 이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1년 만기 LPR을 0.05%포인트 낮춘 3.8%로 고시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1분기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이 기저효과로 인해서 18.3%까지 올랐던 이 중국의 분기 경제 성장률이 3분기에는 4.9%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자, 4분기에는 2%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자, 그 말은 이 경제 성장률 둔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유동성을 공급해서라도 나빠지는 경제 상황을 이렇게 세우려는 모습인데요. 자, 미국과는 다소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미국은 유동성 공급을 축소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빠르게 내놓으면서 내년 초에는 이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그에 반해서 중국은 다시 돈풀기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니 말이죠. 자, 그래도 미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는지 0.05%로 소폭 하향하면서 유동성을 조절해 가려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미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는데, 중국은 내년 2월에 이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를 앞두고 있죠. 자, 일본의 무관중 올림픽을 지켜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으려는 것 같은데요. 자, 올림픽 개최 전까지 방역 강도를 최대한 높여서 관중이 있는 그런 올림픽을 통해서 적자는 면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강력한 이런 방역 정책들이 오히려 둔화하고 있는 이 중국 경제 성장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성장률 둔화와 함께 지준율 인하가 그 반증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 경제가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데 방역 강화 조치를 통해서 이 경제가 더 돌아가지 않게 되면 더욱더 심각한 경제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중국의 지준율 인하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증시에 이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그리고 저성장 국면에서 빼든 그런 칼이라는 점이 증시에는 오히려 좋지 않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리저리 악재가 겹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중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차이나 전기차도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경제 상황들에 비춰서 증시와 이 최근 주가 부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을 정말 좋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수로 인한 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경제가 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 자, 이 모든 걸 타개해 나가려면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산업의 이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어지고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전기차의 등장은 이 코로나 이후의 경제에 있어서 한 축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을 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전기차와는 거리를 두고 있던 일본의 도요타마저 2030년까지 30종의 신차를 모두 전기차로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죠. 하이브리드에 올인해오던 이 도요타마저도 전기차로의 전환을 선언한 셈인데요. 자, 그만큼 이제 대세는 전기차가 되었다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중국, 유럽 등 각국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모두 전기차 생산에 열을 올리면서 치열한 이 경쟁이 예상되고 있고 이미 펼쳐지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비중은 3% 정도 수준인데요. 자, 중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벌써 20%에 육박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미국은 뒤늦게 전기차로의 전환을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죠. 자,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2030년까지 신차의 50%를 이 전기차로 출시할 로드맵을 내세우고 있죠. 자, 미국은 내년부터가 전기차의 본격적인 개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이 전기차가 내년부터는 각 완성차 업체에서 출시하는 다양한 이 전기차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전기차의 이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년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비롯한 리비안의 R1T, 포드의 F150 라이트닝 등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이 전기 픽업 트럭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GM의 전기차 허머와 캐딜락도 전기차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최대 완성차 업체인 GM은 2034년까지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모두 전기차로 대체할 계획이고요. 포드는 2030년까지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의 40-50%를 전기차로 채울 예정입니다. 자, 폭스바겐도 2021년 5%대의 전기차 비중에서 2023년까지 11%, 그리고 2025년까지 20%를 거쳐서 2030년에는 5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고요. 2022년에서 2026년까지 350만 대의 배터리 전기차 이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 12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투자 규모가 아닐 수가 없고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의 이 대대적인 전기차 투자인 만큼 앞으로 이 많은 것들이 정말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한 해, 두 해 만에 끝날 그런 성장이 아니고요. 전기차와 2차 전지 배터리라는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본다면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리 좋은 주식도 건전한 이런 조정을 거쳐야지만 더 오래 그리고 더 멀리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주가의 변동폭이 큰 이런 고성장 산업들은 더욱더 그렇고요. 수익률이 높은 만큼 변동폭 또한 크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대신에 미국 지수 추종 ETF들은 상승폭이 고성장 산업들보다는 높지가 않죠. 하지만 이 변동폭은 또 낮기 때문에 적절한 이 분산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적절한 비중으로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완성차 업체들의 로드맵대로라면 전기차 시장은 정말 가파르게 성장하게 되겠죠. 업계에서는 이 폭스바겐, 테슬라, 스텔란티스, 도요타 등 주요 12개 완성차 업체들의 이 전기차 생산량이 2021년 368만 대에서 2025년에는 1453만 대, 그리고 2030년에는 3936만 대까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파른 성장 속도라면 또 하나 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2차 전지, 이 배터리의 공급 또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죠. 자, 특히 전기차 업체와는 다르게 2차 전지 시장은 소수의 몇 개의 회사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이 배터리 기업들의 러브콜을 보내면서 합작회사 설립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전기차를 잘 만들어도 배터리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2위와 5위, 6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있는데요. 자, 미국 시장의 본격적인 전기차 개화기와 함께 뜨거운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은 GM과의 합작법인인 얼티엄 셀즈를 통해서 2025년까지 80GWh까지 생산 능력을 올릴 계획이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폴란드, 중국 등의 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2025년까지 430GWh의 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SK온은 포드와의 합작법인인 블루오벌 SK를 통해서 기존 60GWh 규모에서 129GWh까지 2배 정도 이상 확대하기로 했고요. 역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헝가리 등의 거점을 통해서 2023년 85GWh에서 2030년에는 500GWh까지 빠르게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삼성 SDI도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한국과 폴란드, 중국에 이어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국내 배터리 3사 외에도 양극재를 만들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역시 GM과의 합작을 통해서 2024년부터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GM에 공급을 하기로 했고, 에코프루비엠도 미국 진출을 선언했죠. LNF 역시 미국 진출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외에도 2차 전지 관련 국내의 이 소재 부품 업체들이 정말 발빠르게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자, 앞서 말씀드린 완성차 업체들의 이 전기차 공급 계획에 맞추려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정말 2차 전지 배터리가 앞으로 얼만큼 성장하게 될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좀 더 긴 호흡으로 2차 전지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자, 국내 배터리 3사 외에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의 CATL과 급부상 중인 BYD 등이 중국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죠. 자, 20%에 육박하는 빠른 이 전기차 침투율을 바탕으로 자국 내에서 LFP 배터리의 점유율을 크게 늘려가고 있고, 유럽 등 이 해외 매출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를 비롯한 폭스바겐, 벤츠, 포드, 현대차까지 이 저가형 모델에 적용할 LFP 배터리에 관심을 보이면서 앞으로 이 성장성이 역시 기대가 되고요. 한국과 함께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처음 투자했을 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긴 호흡으로 2차 전지 시장에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